30년. 탈모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 숫자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1990년대 초반 미 식품의 약국 FDA가 승인한 피나스테리드와 미녹시딜. 그 이후로 남성형 탈모 치료의 선택지는 사실상 멈춰 있었다. 먹는 약은 효과가 있었지만 부작용도 함께 따라왔다. 성기능 저하, 우울감, 전신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방식이었기에 몸 전체가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 바르는 약은 상대적으로 안전했지만 용해도 문제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그런데 2025년 12월 3일 이탈리아 제약사 코스모 파마슈티컬스가 발표 하나를 내놓는다. 임상 3상에서 기존 약물을 뛰어넘는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신약 성분의 이름은 클라스코테론. 원래는 여드름 치료제로 쓰이던 물질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두피에 바르는 탈모 치료제로 재탄생했다. 미국과 유럽 50개 지역 1,465명의 남성형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6개월 동안 매일 두피에 바른 결과 위약 대비 모발수가 539% 개선됐다는 수치가 나왔다. 또 다른 임상에서는 168%. 절대값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은 확인됐다. 발표 직후 코스모 파마슈티컬스의 주가는 20% 급등했다. 국내 판권을 확보한 현대약품의 주가도 함께 올랐다. 시장은 이미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를 꺼내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남는다. 30년 동안 왜 신약이 없었을까? 그리고 지금 왜 갑자기 여러 방향에서 탈모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걸까? 사건의 서재는 사건의 표면 뒤의 숨은 구조와 맥락을 차분하게 풀어내는 콘텐츠를 다룹니다. 오늘은 탈모 신약이라는 화제 뒤에 놓인 제약 산업의 오래된 숙제와 최근의 변화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1992년 FDA는 피나스테리드를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승인한다. 그런데 복용자들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제약사 MSD는 이 현상을 주목했고 1997년 피나스테리드를 남성형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로 재출시한다. 미녹시딜의 경로도 비슷했다. 원래는 고혈압 치료제였다. 그런데 복용자들에게서 채모 증가 현상이 관찰됐고 1988년 존슨앤드존슨은 이를 로게인이라는 바르는 탈모 치료제로 출시했다. 두 약물 모두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다. 탈모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아니다. 제약사들에게 신약 개발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도박이다. 평균 10년에서 15년 수천억 원의 개발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탈모 치료제는 암이나 심혈관 질환처럼 필수 의약품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게다가 이미 피나스테리드와 미녹시딜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다. 특허가 만료되면서 제네릭 의약품도 쏟아져 나왔다.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기존 약물들이 버티고 있는 시장에서 신약 개발은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30년 동안 탈모 치료제 시장은 정체됐다. 그런데 코스모 파마슈티컬스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다. 클라스코테론은 원래 여드름 치료제로 개발된 성분이었다. 안드로겐 수용체를 차단하는 메커니즘, 피지 분비를 조절해 여드름을 완화하는 원리였다. 그런데 연구진은 한 가지 가능성을 발견한다. 남성형 탈모도 안드로겐 호르몬, 특히 DHT라는 대사물과 관련이 깊다. DHT가 모낭을 축소시키고 머리카락을 가늘게 만든다. 그렇다면 안드로겐 수용체를 차단하는 클라스코테론을 두피에 직접 바르면 어떻게 될까? 이런 구조적 관점을 중심으로 사건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이 채널이 계속 다뤄온 방식입니다. 2025년 12월 발표된 임상 3상 결과는 그 가설을 뒷받침했다. 50개 지역, 1,465명 규모의 대규모 임상. 6개월간 매일 두피에 바른 결과 위약 대비 539%와 168%의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마리아 호딘스키 미네소타대 교수는 절대값이 5배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효과는 명확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제형이다.
기존 먹는 약들은 전신 호르몬 수치를 낮췄다. 그래서 성기능 저하나 우울감 같은 부작용이 보고됐다. 반면 클라스코테론은 두피에만 바른다. 두피에서만 작용하고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된다. 전신 영향이 최소화되는 구조다. 클라스코테론만이 아니다. 2024년 10월 중국 난징대와 호주 시드니대 공동 연구팀은 또 다른 접근법을 발표했다. 스테비아 추출물과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결합한 미녹시딜 전달 시스템이었다. 미녹시딜의 오래된 약점은 용해도였다. 물에 잘 녹지 않아 바르는 제형으로 만들기 어려웠다. 그런데 연구팀은 천연 감미료 스테비아가 미녹시딜의 용해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여기에 미세 바늘 패치를 활용해 두피 깊숙이 전달하면 효과가 기존 대비 2~3배 증가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헬스케어 머터리얼에 게재됐고 연구팀은 대규모 임상을 거쳐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30년 동안 멈춰있던 탈모 치료제 시장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코스모 파마슈티컬스의 주가는 발표 직후 20% 급등했다. 국내 판권을 확보한 현대약품도 동반 상승했다. 투자자들은 이미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숫자로 보면 이 반응은 이해가 된다. 시장조사 기관 그랜드뷰 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탈모 치료제 시장 규모는 88억 달러, 약 12조 9,500억 원이었다. 2030년에는 160억 달러, 약 23조 5천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7년 만에 거의 2배, 30년 만에 열린 가능성. 그 뒤에는 제약 산업의 경제 논리와 기술의 축적, 그리고 시장의 변화가 있었다. 이런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한 콘텐츠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 사건과 연결된 또 다른 흐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지점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그 부분을 차근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탈모 치료의 미래를 단순히 신약의 등장으로만 읽어야 할까요?